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20년 된 건물 곳곳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복도마다 풍기는 오래된 집들의 익숙한 냄새.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그런 낡음 속에서도 나름의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503호에 사는 박진수는 오늘도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는 그는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섰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 아내와 중학생 딸 하나를 둔 그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 윤희가 김치 냉장고를 열다가 비명을 질렀던 것이다. 여보, 이거 봐요. 누가 우리 김치 냉장고에. 진수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김치 냉장고는 온갖 김치로 가득 차 있었다.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 파김치. 모두 정성스럽게 담긴 투명 용기들이었다. 적어도 10통은 되어 보였다. 어제 퇴근하고 확인했을 땐 거의 비어 있었는데. 밤사이에 누가?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다. 진수는 장을 본 적이 없었고, 윤희 역시 김치를 담근 기억이 없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담글 수도 없는 일이었다. 혹시 친정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시잖아요. 미스터리였다. 누군가 그들의 집에 들어와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간 것이다.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다. 오직 김치만 늘어나 있었다. 진수는 일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당직 근무자는 밤새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했다. CCTV도 확인해봤지만 503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일단 출근과 등교 준비를 서둘렀다. 김치가 늘어난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당분간 김치 걱정은 없겠다 싶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일주일 뒤에 또 일어났다. 월요일 아침, 윤희가 다시 소리쳤다. 여보, 또예요. 또 김치가 가득 차 있어요. 이번엔 지난주에 먹은 김치들이 다시 채워져 있었다. 같은 종류, 비슷한 양. 마치 누군가 그들의 김치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수는 이번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웃기기도 했다. 누군가 우리 집에 김치를 계속 갖다 놓습니다라니. 경찰이 믿어줄까? 대신 그는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올렸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은 집이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순식간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503호님 부럽네요. 저희 집엔 왜 안 오시나요? 혹시 김치 맛있나요? 우리 집도 좀. 미스터리 선행이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하지만 그중 한 댓글이 진수의 눈길을 끌었다. 1502호에 사는 김영철이라는 주민이었다. 저희 집도 2달 전부터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김치 냉장고가 채워져요. 처음엔 친척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진수는 즉시 김영철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만났다. 김영철은 50대 후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다. 그 역시 이 미스터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섬뜩해지더라고요. 누군가 우리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네.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직접 범인을 잡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잠복해봅시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좋아요. 혹시 다른 피해자, 아니, 수혜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채팅방에 공지해봐요. 진수가 다시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김치냉장고 미스터리, 범인 찾기 작전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은 집이 있으면 이번 일요일 밤 놀이터에 모이자고 했다. 예상외로 반응이 컸다. 705호, 804호, 1203호, 모두 6가구가 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20년 전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었다. 일요일 저녁 10시, 놀이터엔 6가구의 대표들이 모였다.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중년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지 작전을 세웠다.
각자 집 현관문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합시다. 초인종에 붙이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누가 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오면 즉시 단체방에 알려요. 우리 모두 나가서 붙잡는 거죠. 작전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일 것 같았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긴장 속의 밤을 기다렸다. 새벽 3시.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복도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노인은 천천히 503호 현관문 앞으로 다가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모습을 비췄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낡은 점퍼에 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김치통들이었다. 투명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들. 진수는 즉시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503호 앞에 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요.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다른 집 현관 카메라에도 똑같은 노인이 찍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705호, 804호, 1203호. 할아버지는 마치 계획된 동선처럼 한 집 한 집 방문하고 있었다.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시네요. 와, 저 연세에 김치통 들고 계단을. 주민들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모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1502호 앞에서 마지막 김치통을 내려놓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냉장고 앞에 배치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성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계단 쪽에서 6명의 주민들이 우르르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다. 아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주민들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진수가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김치 잘 먹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70을 훌쩍 넘긴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는 모습에 주민들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잘못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20년은 좋게 된 듯한 낡은 공책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다. 503호, 705호, 804호. 6개의 호수가 적혀 있었다. 저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인부로 일했습니다. 2004년, 그때 저는 배관 설치 일을 맡았었죠. 할아버지의 회상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복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2004년 여름,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은 공사 막바지였다. 분양받은 주민들이 입주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현장은 마무리 작업으로 분주했다. 할아버지, 그때는 50살이었던 박동식은 배관팀의 일원이었다. 어느 무더운 7월의 오후였다. 동식은 15층 배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물 배관 연결 부위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것이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그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문제는 물이 샌 곳이 하필 각층 김치냉장고 설치 공간 바로 위였다는 것이다. 분양자들이 미리 반입해둔 김치냉장고 6대가 물에 흠뻑 젖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김치들도 모두 망가졌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제 실수를 알았습니다. 현장 감독님이 화를 내셨죠. 냉장고는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새 걸로 교체해주면 그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김치는 달랐다. 분양자들이 입주 전 미리 담가둔 김치들. 어머니와 시어머니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들이 모두 버려졌다. 회사는 간단히 사과문 하나 붙이고 끝냈다. 저는 그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특히 503호. 그때 젊은 부부가 직접 와서 김치를 확인하더니 우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김치였다면서. 진수는 깜짝 놀라 아내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임에도 윤희는 이미 깨어 있었다. 진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윤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맞아요. 2004년 가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담가주신 김치였어요. 입주하려고 미리 갖다 뒀는데 물에 다 버려졌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 모습을 못 잊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오더라고요. 젊은 며느리가 김치냉장고 앞에서 우는 모습이. 그래서 입주하시는 날, 제가 김치를 좀 담가서 몰래 갖다 드렸어요. 503호만이 아니라 피해를 본 6집 모두에게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속죄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김치를 담가 6집에 배달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한두 달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제 실수로 버려진 김치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지막 정성이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20년.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매주 김치를 담갔다. 1040주. 한 주도 빠짐없이. 주민들은 말문이 막혔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이 이토록 슬프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 20년 동안 혼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도와줬어요. 함께 김치를 담그고 제가 배달하는 동안 기다려줬죠. 작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 속죄니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 주민들도 눈물을 훔쳤다. 할아버지의 수첩엔 단순히 호수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다. 각 집의 가족 구성원, 좋아하는 김치 종류,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503호는 백김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백김치를 더 많이 담았습니다. 804호는 파김치를 즐기시고 1203호는 깍두기를 좋아하시고 20년 동안 할아버지는 6가구의 기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저 김치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맞는 김치를 정성껏 준비했던 것이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넘겼다. 2004년 8월 3일 첫 배달 기록이 적혀 있었다. 첫 배달. 503호 며느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백김치를 담갔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손맛과 비슷했으면 좋겠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죄를 갚고 싶다. 그 아래로 매주의 기록이 이어졌다. 때로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연구한 내용도 있었다. TV에서 본 백김치 레시피. 젓갈 대신 배를 더 넣으면 시원하다고. 다음 주에 시도해볼 것. 705 김 선생님 댁. 요즘 깍두기를 잘 안 드시는 것 같다. 혹시 입맛이 변하신 건가? 다음엔 열무김치를 담가봐야겠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이 6가구의 김치 담당자였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자신의 양심을 위한 속죄였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우리 집 안에 들어오셨어요? 문은 잠겨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뭉치를 꺼냈다. 6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다. 공사할 때 임시로 쓰던 마스터키입니다. 원래 반납했어야 하는데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큰 잘못인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면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됐고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김치 냉장고에만 넣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순수했다. 매주 월요일 새벽 3시. 이 시간이면 모두 주무실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겨울에는 눈을 맞으며 계단을 오르내렸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통을 날랐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작년 겨울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을 때도 깁스를 하고 왔어요. 목발을 짚고 한 계단씩 올라갔죠. 아내가 말렸지만 전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날이 503호 며느리분 생신이었거든요. 수첩에 적어뒀어요. 생신날은 백김치를 더 맛있게 담가드리고 싶었어요.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내 윤희의 생일. 그날도 역시 김치냉장고는 가득 차 있었다. 그땐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할아버지는 또 다른 기록을 펼쳤다. 2015년 5월 12일 1502호의 아기가 태어났다.
산후조리를 위해 백김치를 더 담가야겠다. 김영철은 깜짝 놀랐다. 그날은 정확히 그의 손자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백김치가 더 많이 들어왔었다. 2018년 9월 1일 804호 아드님 대학 입학 축하드린다. 총각김치를 담가드려야지. 2020년 3월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 비타민 많은 깍두기를 더 챙겨드려야겠다. 수첩의 모든 페이지에는 6가구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김치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의 삶을 함께 살아온 것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네요. 705호에 사는 이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 남편이 당뇨가 있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김치에 설탕을 빼셨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전쯤 병원 봉투를 들고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혹시나 해서 김치간을 조금 다르게 했죠. 건강하셔야 하니까. 이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70대 중반의 여성과 70대 후반의 노인이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들이 새벽곡도에 울려 퍼졌다. 진수는 할아버지께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하필 이 6집이었나요? 당시 피해를 본 집이 더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실수로 정확히 6집만 피해를 봤어요. 15층에서 물이 새면서 각 층에 같은 라인 배관을 타고 내려갔거든요. 5층, 7층, 8층, 12층, 15층 각 한 집씩. 그리고 지하 김치냉장고, 보관실에 있던 3층 한 집. 제가 20년 동안 정확히 기억한 건 이 6집이 제 잘못으로 소중한 걸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3호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지막 김치였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제 어머니도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김치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맛을 다시는 먹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503호 며느리분이 우실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에게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빼앗아버린 거잖아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복도는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를 1층 경로당으로 모시고 내려갔다. 거기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다. 이번엔 김치 레시피가 빼곡히 적힌 노트였다. 이건 제 아내가 쓴 겁니다. 아내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거든요. 좋은 재료 고르는 법, 김치 담그는 비법을 모두 알고 있었죠. 노트를 펼치자 손글씨로 정성껏 쓴 레시피들이 나타났다. 배추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 소금물 농도, 양념 배합 비율까지 상세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왜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 하지만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결국 도와주기로 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아내는 매주 토요일이면 저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제일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제일 좋은 젓갈을 샀죠. 그리고 일요일 하루 종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6집 김치를 담그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된다면 행복한 거 아니냐고 했죠. 진수가 레시피를 넘겨봤다. 정말 세심했다. 계절별로 다른 레시피, 날씨에 따른 발효 시간 조절, 각 가정의 기호에 맞춘 변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503호 백김치 배를 더 많이, 생강은 조금만. 며느리분이 매운 걸 못 드시니까. 1502호 깍두기 새우젓 대신 멸치액젓. 손주가 새우 알레르기 있음. 804호 파김치 고춧가루 듬뿍. 온 가족이 매운 걸 좋아함. 김영철이 감탄했다. 정말 우리 입맛을 정확히 아셨네요. 손주 알레르기까지. 어떻게 아셨어요? 한 번은 804호 부인이 다른 주민과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연히. 그때부터 새우젓을 빼고 멸치액젓으로 바꿨죠. 20년 동안 할아버지 부부는 이렇게 6가구를 지켜봤다. 멀리서, 조용히,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작년 11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췌장암 말기였어요. 몇 달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6집에 김치 한 번만 더 담가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레시피를 수정하고 제게 시장에서 뭘 사오라고 일러주고 아내는 그해 12월까지 버텼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마지막으로 김치를 함께 담갔어요. 아내가 양념을 버무리고 제가 담고 그렇게 6집 분량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새벽 제가 김치를 배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제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우리 잘했지? 여보라는 말을 남기고 경로당은 조용했다. 오직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아내가 떠난 뒤 전 혼자서도 계속했어요. 아내의 레시피북을 보면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죠. 서툴긴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와 아내가 함께한 마지막 일이었으니까. 이걸 계속하는 게 아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이순자가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도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20년 동안 함께해 주셨다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천사였어요. 제 잘못된 선택에 함께해 준 것도, 평생 이 일을 도와준 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준 것도 모두 아내의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에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 좋은 일 했어. 누가 뭐라든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주민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이 노부부의 20년 사랑 이야기에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속죄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알게 됐으니.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제 그만둬야죠. 비밀이 아니게 됐으니까. 처음부터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6명의 주민이 동시에 외쳤다. 김영철이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제발 계속해주세요. 저희는 할아버지 김치 없이 못 살아요. 지난 20년 동안 그게 우리 삶의 일부였어요. 맞아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김치 먹고 자랐어요. 우리 딸도, 손자도. 할아버지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떤 김치도 그 맛을 못 따라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제 속죄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짐을 지실 필요 없어요. 짐이 아니에요. 진수가 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이제 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와 할아버지를 이어주는 사랑이에요.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예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할아버지 김치를, 할아버지 마음을, 할아버지 존재를.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주민 채팅방에 6가구 대표들이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졌다. 김치 냉장고 미스터리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연을 읽은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눈물 나네요. 이런 분이 우리 아파트에 계셨다니. 20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렸다. 진수가 다시 찾아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진수는 문 앞에 서서 할아버지께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기획한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아파트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해요. 할아버지를 위한 감사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전 그런 자리 못 가요. 할아버지, 제발 와주세요. 저희가 할아버지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요. 사흘 동안 진수를 비롯한 6가구 주민들은 돌아가며 할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승낙했다. 토요일 오후 2시 경로당에는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모였다. 단지에 사는 모든 어르신들과 6가구 가족들이 참석했다.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3분, 5분, 박수는 계속됐다. 그리고 한 명씩 일어나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저는 503호 며느리 윤이에요.
20년 전 시어머님의 김치를 잃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사랑을 주셨어요. 윤희는 울면서 할아버지께 깊이 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은 김영철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1502호 김영철입니다. 제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백김치를 더 많이 담가주신 거 알아요. 우리 며느리가 산후조리할 때 그 김치 정말 잘 먹었어요. 손자가 이제 9살인데 그 아이도 할아버지 김치 먹고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804호의 젊은 아들도 나왔다. 할아버지, 저 대학 입학했을 때 총각김치 주신 거 기억하세요? 전 그때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축하해 주신 거였네요. 너무 감사해요.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이어졌다. 20년 동안 할아버지의 김치를 먹으며 자란 아이들.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를 받은 가족들. 모두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수가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20년 전 그 사고는 실수였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죠. 근데 할아버지는 그 실수를 20년 동안의 사랑으로 갚으셨어요. 저희는 오늘 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요. 진수는 준비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6개의 액자가 들어있었다. 이건 저희 6가구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감사패예요. 액자를 펼치자 아름다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20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동식, 구 최순희님. 여러분은 우리의 천사였습니다. 503, 705, 804, 1203, 1502, 1507호 일동.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모습에 모두가 함께 울었다.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우리가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이순자가 할아버지를 안아주었다. 할머니도 아실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경로당의 벽면에는 6가구 가족들이 준비한 사진들이 걸렸다. 20년 동안 할아버지 김치와 함께한 순간들. 가족 식사 사진. 아이들이 김치를 먹는 모습. 명절 상차림에 놓인 김치들. 이 모든 행복한 순간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김영철이 나섰다. 저는 매주 토요일 할아버지와 시장에 가겠어요. 장 보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순자도 손을 들었다. 저는 일요일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함께 만들어요. 804호 며느리도 거들었다. 저희 집 큰아들이 힘이 세요. 월요일 새벽에 김치통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20년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함께 할 차례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을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 주부터 아파트에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오전, 할아버지와 김영철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이 함께 시장에 갔다. 제일 좋은 배추를 고르고 신선한 물을 골랐다. 할아버지, 이 배추가 좋은 건가요? 아니야. 저건 너무 물러. 이쪽 보게. 속이 꽉 찬 게 좋아. 할아버지는 20년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배추의 무게로 신선도를 가늠하는 법, 무의 단맛을 알아보는 법, 젓갈의 숙성도를 확인하는 법. 시장 상인들도 이제 할아버지 일행을 알아봤다. 할아버지, 오늘도 김치 담그시게요? 오늘 들어온 배추 끝내줘요. 이번엔 무가 정말 달아요. 깍두기 담그시면 최고일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할아버지 집에 주민들이 모였다. 좁은 거실이 김치 담그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순자는 배추를 절이는 법을 배웠고 804호 며느리는 양념 만드는 법을 익혔다. 할머니 레시피북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니까 조금만. 정말 세심하셨네요. 우리 아내가 김치에는 진심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죠. 할아버지는 레시피북을 펼쳐가며 설명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양념 비율,
날씨에 맞춘 발효 시간, 각 집안의 입맛을 맞추는 비법. 503호는 백김치를 좋아하시니까 배를 이렇게 많이 넣는 거야. 그리고 국물을 좀 더 많이 하고 1502호는 손주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젓을 빼야 해. 대신 멸치액젓으로 감칠맛을 내는 거지. 젊은 주민들도 하나씩 배워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할아버지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점점 나아졌다. 괜찮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우리 아내도 처음엔 양념을 너무 짜게 했어. 근데 점점 나아지더라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 6집 분량의 김치가 완성됐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용기에 담았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이번엔 804호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도왔다. 할아버지, 제가 들게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시만 해주세요. 20대 청년의 힘센 팔이 김치통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각집 현관 앞까지 함께 걸었다. 조심히, 조심히. 김치가 흔들리면 맛이 달라져.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예전처럼 새벽 3시, 조용히 각집 김치 냉장고를 채웠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아파트에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른 주민들도 동참하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 저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저희 집도 할아버지 김치 먹고 싶어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김치 나눔 봉사단 모집 공고가 붙었다. 일주일 만에 30명이 신청했다. 진수는 이걸 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야. 이건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 김치 나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독거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에게 김치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께서 20년 동안 하신 일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주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다. 사랑의 김치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모여 김치를 담갔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할아버지는 이 프로그램의 명예 지도자가 됐다. 매달 김치 담그는 날이면 경로당은 50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할아버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응, 잘했어. 근데 양념을 조금만 더 골고루 묻혀봐. 할아버지, 이 김치는 누구 집에 가는 거예요? 902호 할머니 댁이야.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김치 담그기 힘드시거든. 아이들도 신나게 참여했다. 작은 손으로 서툴게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귀여웠다. 할아버지, 제가 담근 김치 맛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행복한 주름이었다. 아내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됐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이 아니라 온 동네의 사랑이 됐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3개월 후,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다. 매달 30가구의 김치를 나눠줬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모두가 따뜻한 김치를 받았다.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김치는 처음이에요. 마치 엄마 손맛 같아요. 혼자 살면서 김치 담글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받으니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다. 20년 동안의 속죄, 부부의 사랑, 그 모든 이야기가 김치와 함께 전달됐다. 그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아파트의 사랑의 김치 나눔 소식을 듣고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거절했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TV 같은 거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수가 설득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라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잘했지?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촬영날, 방송국 스태프들이 아파트에 왔다. 할아버지의 집, 경로당, 김치 담그는 현장을 모두 찍었다. 인터뷰도 진행됐다. 할아버지, 20년 동안 어떻게 계속하실 수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제 아내가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이 6가구 분들이 계셨죠. 비록 모르셨지만 그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503호 며느리분이 김치냉장고 앞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엄마, 오늘도 김치 맛있어. 시어머니 생각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맛있게 담가주셨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빼앗아버린 시어머니의 김치를 제가 조금이나마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목이 메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2주 후 방영됐다. 제목은 20년의 사랑, 김치냉장고의 비밀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SNS에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20년간 속죄한 할아버지. 진짜 천사 아니냐?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이시다. 눈물 없이 못 보는 이야기. 심지어 해외 교포들도 이 이야기를 접하고 감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도 김치 나눔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온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전국에 김치 나눔이 퍼지고 있어요. 진수가 신문기사를 보여줬다. 전국으로 번지는 사랑의 김치 나눔 열풍이라는 제목이었다. 할아버지는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한 출판사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목은 김치냉장고의 비밀 마이너스 20년 사랑 이야기. 책이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책 인쇄는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아요. 우리 아내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구 최순희 여사 김치 나눔 비금이라고요. 책은 3개월 후 출간됐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부부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20년간의 묵묵한 속죄의 눈물을 흘렸다. 책 판매 수익금으로 최순희 김치 나눔 재단이 만들어졌다. 이 재단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가정의 김치를 지원하는 일을 했다. 할아버지는 재단의 명예 이사장이 됐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엔 정성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담그는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1년이 지나자 전국 50개 도시에서 김치 나눔 활동이 이뤄졌다. 매달 5천 가구가 따뜻한 김치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제 작은 속죄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잘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이제 전국에서 우리처럼 김치를 나눠주고 있어요. 수천 명이 우리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우리 정말 잘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재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할아버지는 더 바빠졌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열정적이었다. 어느 가을날 부산에서 강연이 있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다.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년 전 제 실수로 6집의 김치가 버려졌습니다. 특히 한 집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김치였죠. 그때부터 저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2004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20년 전 503호에서 김치냉장고 앞에서 울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503호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저예요. 전 이제 서울을 떠나 부산에 살고 있어요. 남편 정근으로요. 윤이었다. 503호의 그 며느리가 부산까지 찾아온 것이다. 강연장이 숨죽였다. 할아버지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윤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며느리. 제가 미안해요. 당신 어머님의 마지막 김치를.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20년 된 김치 레시피북이었다. 이거 할아버지 댁에서 받은 거예요. 이사 갈 때 할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할머니의 레시피를요. 맞았다. 1년 전 윤희네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 갈 때 할아버지는 아내의 레시피북 복사본을 선물했었다. 할아버지, 저는 이 레시피로 20년 동안 김치를 담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 딸도 이 레시피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제 딸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전수예요. 강연장의 청중들도 함께 울었다. 이 감동적인 재회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겼다. 윤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오늘 할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또 다른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김치통이 들어있었다. 제가 담근 백김치예요. 할아버지께서 20년 동안 저희에게 주신 바로 그 백김치를요.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담갔어요. 할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얼마나 할머니 손맛에 가까워졌는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을 받았다. 뚜껑을 열자 백김치 향이 퍼졌다. 한 조각을 집어먹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건 우리 아내 맛이에요. 정말로. 네. 할아버지. 20년 동안 배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는 김치를 씹으며 아내를 떠올렸다. 함께 김치를 담그던 일요일 오후. 아내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손길. 여보, 이 맛이야. 당신 김치 맛. 강연장은 조용했다. 오직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윤희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시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김치 나눔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 배운 그대로요. 매달 30가구에 김치를 나눠드려요. 할아버지는 윤희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며느리.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다. 강연 후 할아버지와 윤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10년 전쯤 할아버지가 김치를 갖다 주시는 걸 한 번 봤어요. 뭐라고요? 새벽에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할아버지께서 김치 냉장고 앞에 무릎 꿇고 김치를 넣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조용히, 알려지지 않고 사랑을 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김치를 먹을 때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을, 할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할아버지는 또 눈물을 흘렸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천사가 있다고. 그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감사, 미래의 희망에 대해. 할아버지, 제 딸이 내년에 결혼해요. 그리고 저도 곧 할머니가 될 거예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제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께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직접 전수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희와의 만남이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로. 할아버지는 오래된 펜을 꺼내 들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만년필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어제 같네요.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혼자 김치를 담글 때면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부산에서 503호 며느리를 만났어요. 기억하시죠? 20년 전 그 젊은 며느리. 어머니의 마지막 김치를 잃고 울던 그 사람. 이제 50대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당신 레시피로 김치를 담가왔어요. 정말 당신 손맛과 똑같았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마치 당신이 다시 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냥 제 죄책감을 덜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수천 명이 김치 나눔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보, 우리 잘했지?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일요일이 제일 행복했어요. 함께 김치를 담그고, 당신이 양념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늘 말했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아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이제 저는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요. 당신의 레시피를요. 당신의 사랑을요. 사람들이 제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전 말해요. 진짜 대단한 건 제 아내였다고. 20년 동안 묵묵히 함께해준 당신이 진짜 영웅이라고.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 일을 계속할게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담긴 김치를 계속 나눌게요. 당신의 손맛을 계속 전할게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보. 당신의 남편 동식 올림. 편지를 다 쓴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그 편지를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치를 담그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양념 묻은 손으로 V 사인을 하던 모습. 여보, 우리 정말 잘했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아내 무덤에 가져갔다. 묘비 앞에서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춤을 췄다. 여보, 들었어요? 제 마음 들었죠? 할아버지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진수였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대요. 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한대요. 네. 한 감독님이 할아버지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1년 동안 촬영했대요. 그리고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징이었다. 이건 너무 과분한데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는 세계에 알려져야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영화가 된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본대요. 부끄럽지만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여보, 고마워요.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백김치 한 통을 꺼냈다. 윤희가 준 그 김치였다.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여보, 이거 맛봐요. 503호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당신 레시피 그대로요. 정말 당신 손맛이랑 똑같아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그 딸에게, 곧 태어날 손주에게까지. 당신의 손맛이 대대손손 이어질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할아버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 김치 냉장고의 비밀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시상식에 초대받은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진수와 6가구 대표들이 함께 동행했다. 무대에 오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그 작은 시작을 큰 사랑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제 아내, 최순희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모르는 척 받아주신 6가구 분들의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정성, 작은 배려, 작은 희생. 그런 것들이 쌓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랑은 언젠가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겁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10분 넘게 계속됐다. 시상식 후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김치 나눔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였다. 한국의 김치 문화와 함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국제적인 활동가가 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했다. 전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노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1년 후 최순희 김치 나눔 재단은 아시아 최대 푸드 나눔 단체가 됐다. 매달 2만 가구의 김치를 전달했고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 할아버지는 재단 본부에 아내의 사진을 걸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사진에 인사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일 하러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어느 봄날 윤희가 손주를 안고 찾아왔다. 생후 3개월 된 예쁜 아기였다. 할아버지 약속하셨죠? 우리 손주에게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신다고요.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아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이 아이가 크면 함께 김치를 담급시다. 할머니의 레시피로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용서가 뭔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며느리.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주셔서.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다시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손에는 따뜻한 백김치가 들려 있었다. 여보, 503호 손주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아이도 우리 레시피로 김치를 먹고 자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없는데 손주가 생긴 것 같아 행복해요. 여보, 저 이제 곧 80이에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게요. 우리의 사랑을, 당신의 손맛을 계속 전할게요. 묘비 앞에 백김치를 놓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여보, 저 노을 봐요. 정말 아름답죠? 우리 함께 본 지난 노을들처럼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할 일 다 마치면 그쪽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굳건히 섰다. 그리고 묘비의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다. 20년 동안 매일 쓴 일기였다.
2025년 5월 15일. 오늘 503호 손주를 봤다. 작고 예쁜 아기. 20년 전 그 며느리가 할머니가 됐다. 시간 참 빠르다. 우리 아내가 보고 싶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아내는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김치를 담글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일기를 쓸 때. 아내는 늘 함께한다. 20년. 길다면 긴 시간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기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503호 며느리가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느꼈다고. 그 말이 내겐 최고의 보상이다. 여보, 우리 잘했지? 정말 잘했지? 내일도 김치를 담글 것이다. 당신과 함께 늘 그랬듯이. 일기를 다 쓴 할아버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잘 자요, 여보. 좋은 꿈 꿔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일어났다. 그리고 김치를 담글 준비를 했다. 20년 전처럼 아내와 함께 하듯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된다. 김치 냉장고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사랑 이야기가 됐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